아프지만 다시 일어선 조수진 변호사 오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 다시 오고 싶었고 여러분들 이제 응원해 주시고 성원 보내주시는 거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알릴레오 북스 녹화 방송이 한번 나갔었어요. 저 오늘 방송은 오늘이 처음이고요. 그 일 있은 이후로 사실은 이제 저가 아까 대표님께서 저를 많이 설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정말 지옥에서 돌아온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명예밖에 없는 사람인데 제 삶이 다 이 가짜뉴스로 다 도배가 돼버려서 너무 괴롭고 사실은 한동안은 음식 맛도 좀 안 느껴지고 어제부터는 좀 귀에 이명도 좀 들리기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믿어 주셔가지고 기운을 내서 제 명예 회복 작업도 할 것이고 정정보도도 속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죠. 힘을 내서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오늘이 사실 그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가짜뉴스의 피해 여러분 혹시 당해 보셨나요? 저는 많지는 않지만 한두 번 겪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 수용하고 정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를 가고 법원에 가서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죠. 언론은 짤막한 일당 기사로 그래 알겠다 끝났다 그래 놓고 나서 이미 덧씌워져 있는 좋은 글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형적으로 언론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적 상황인데요. 조수진 변호사는 성폭력 가해자의 아버지를 변론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 아버지를 변론했다고 해서 언론에서 난도질을 해서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정정보도로 이어지고 있고요. 조선일보, KBS, 한겨레신문을 제외하고는 정정과 그리고 반론보도를 다 써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한민국 언론이 조수진 변호사를 어떻게 악마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곧 방송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특집으로 보도를 해드릴 테고요. 그 이전에 오늘은 제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다시 정치평론가로 나와서 함께 국민들에게 진실의 목소리를 알려드립시다 라고 했으니까요. 오늘은 정치평론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정치 현안 하나하나 다루어 가겠습니다. 벌써 1600분이 들어오셔서 조변 화이팅. 그리고 노변과 조변 두 분 전사님은 2028년 꼭 국회 입성 기원합니다. 강성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쇼그랜드님은 대한민국 악의축 언론 자 어떻게든 뭐 조치하자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레몬트리님은 강력하게 대응해서 끝까지 책임 물어야 합니다. 주셨습니다. 이현아님께서는 민주당을 위해서 사퇴한 겁니다. 용천산님께서는 저를 칭찬하셨는데 가급적 저를 칭찬 안 하시면 좋겠어요. 비판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욕을 많이 먹고 배가 불뚝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칭찬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1700분이 들어와서 방송 시작하고 있으니 곧 3000, 4000, 5000 자, 어제처럼 저희들이 10,000명을 넘어가는 기록을 세울 텐데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 재밌게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보셨나요? 아니면은 언론 내용을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오늘 대국민 메시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형적으로 그동안에 보여줬던 태도랑 똑같죠. 예. 나는 잘했다. 그런데 당신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당신들이 잘못 받아들였다. 현실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가지고 다 똑같은 메시지 한 대여섯 가지 이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뭐 경제면 경제, 뭐면 뭐며.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점철이 되어 있어서 게다가 실제 이 정도가 되면은 대국민 담화를 하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건데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본인이 하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선거 관련해 가지고 내가 특별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주변에서 하도 당신이 뭔가 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정도 메시지를 낸 걸로 좀 보여서 대통령이
말은 겸허히 뭐 어쩌고저쩌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한 번도 겸허히 해본 적이 없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태도가 견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오히려 좀 저는 더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무섭게 다가온다는 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큰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예. 바뀌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야당이 192석인데 5월 말까지 사실은 그동안 특검 몇 개 지금 올린다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최상병 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2년 내내 떠들었던 그 얘기 사실은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네. 얘기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 결론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선방했다. 부산 봐라. 내가 부산 갔더니 부산에서 이기지 않았냐. 문재인 대통령 부산 와가지고 도와줬어도 뭐가 되느냐. 오히려 내가 가니까 영향력이 더 좋아가지고 결집하더라. 이제 이런 생각을 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60% 넘게 계속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 하나도 안 먹힌 거죠. 말이 하도 안 먹히니까 사람들이 투표를 보여줬는데 투표를 보여준 그 결과마저도 본인이 아전인수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되겠습니까? 전국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좀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거죠. 대통령이 이제 오늘 국민들에게 직접 공개되는 영상에서는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 왜 이래? 사과를 왜 안 하지? 그랬는데 지금 그 대국민 메시지를 알리고 나서 다시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 변호사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자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비공개 회의에서 그 메시지가 나왔느냐. 뭔가 사단이 났다 내부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그 영상 자체에서는 사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방향은 맞았지만 조금 부족했습니다. 라고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그 대통령이 사과가 없었음 자체가 약속된 메시지와 다르게 나갔을 가능성. 네. 대통령이 갑자기 다르게 했을 가능성. 또 하나는 원래부터 사과는 안 하는 걸로 합의가 됐었는데 보좌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놓고 나서 반응이 어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총선에서 민생 토론회를 빙자해가지고 선거운동한 거, 그리고 김건희 여사 건 사과 안 한 거,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정책 내놨던 거, 여러 가지 지금 사과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매섭게 이 유권자분들께서 회초리를 드셨는데도 대통령이 민생입니다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나니까 뒤늦게 아차 이건 사과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비공개 회의에서는 사과하셨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났을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